안녕하세요, 아큐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3개의 영상에 거쳐서 기본적인 건축 행정 절차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축 허가, 착공 신고, 사용 승인, 이 3가지였죠. 그러면 이제 건축 행위가 끝났다고 봐도 돼요. 건물을 사용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 사용 승인 시간에 공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를 시작했던 도면과 다르게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분명히는 아니어도 대부분 생깁니다. 현장의 환경이나 여건상 의도치 않게 변경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하층 공사 때문에 땅을 파는데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암이 나오는 거예요. 암. 그러니까 딱딱한 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깨내면서 땅을 팔려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도심이라면 그 소음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하층의 일정 부분을 줄이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지하층 일부를 살짝 줄이는 겁니다. 그러거나 지하 깊이를 줄일 수도 있겠죠.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아니면 또 측량 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나, 아니면 옆건물 간섭으로 인한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의 형태를 변경시켜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작업자들의 단순 실수로 공사를 잘못했는데 이거를 원래대로 바꾸기가 너무나 애매해. 예를 들어 콘크리트로 벽체를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었어.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벽체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면적 변경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면적 변경이 그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제한들을 넘어서면 안 되겠죠. 넘어서면 안 되는 거고, 그 이하에서 그런 변경이 생겼을 때, 그리고 또 다른 경우로는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용적률이 이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난 이 정도 면적을 더 늘리고 싶다.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층고가 너무 낮은 것 같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층고를 좀 높여달라,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내가 길을 가다 봤는데 이 건물의 외장재가 너무 괜찮더라. 그래서 외장재를 이걸로 좀 변경해달라,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부 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변경의 요인들이에요. 그 외에도 많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변경의 폭이 작으면 다른 절차가 필요 없이 사용 승인 때 나 이런 것들을 바꿨습니다 라고 이제 도서들만 이제 제출을 하면 돼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변경의 폭이 크다 그러면은 임의로 바꿀 수는 없고, 그 공사가 이제 진행되는 중에 설계 변경이라는 절차를 한번 더 밟아서 허가권자의 승인이 떨어져야 바꿔서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도서들을 변경 전과 후로 비교되게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허가권자와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협의 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전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그 변경의 폭이 작고 큼은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하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중요한 사항만 추려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설계 변경도 건축 허가처럼 신고와 허가로 나뉘는데 굳이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이버나 구글에 설계 변경 대상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쭉 자세하게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대강의 내용만 파악을 하고자 함이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기준에는 보통 이제 면적이라든지 그 길이가 많이 걸려요. 먼저 면적부터 말씀드리면 50제곱미터 이내에서의 변경이라는 겁니다. 50제곱미터 초과가 돼서 변경이 되면은 설계 변경 대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변경할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30제곱미터가 줄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30제곱미터가 늘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은 제로인데? 그쵸? 마이너스 30에다가 플러스 30 하면 제로잖아 이거. 그러면 설계 변경 대상이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때는 절대값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0이면 그냥 30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어차피 변한 거니까. 그리고 또 플러스 30이 된 건 그대로 또 플러스 30. 그래서 결국에는 합쳐서 60제곱미터가 변경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50제곱미터가 넘어선 거니까, 초과된 거니까 이제 설계 변경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체 연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에. 그 연면적의 10분의 1이 초과돼서 또 변경이 된다면 그것도 이제 또 설계 변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높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높이는 이제 그 건물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를 초과하면 안 돼요. 초과하면 설계 변경 대상. 그러거나 아니면 또 전체 높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물의 전체 높이. 전체 높이의 10분의 1이 또 초과될 경우 이때에도 설계 변경 대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건물의 높이가 원래 15m였는데 설계대로라면, 근데 내가 높여가지고 뭐 16.5m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1.5m가 늘어난 거니까 당연히 설계 변경 대상이 되겠고요. 만약에 8m였던 건물이 이제 늘어나서 8.9m가 됐다고 보면 0.9m가 늘어난 거라서 1m 초과 기준엔 해당 안 되지만, 이제 그 전체 높이의 10분의 1 기준이 있죠. 그럼 8m였으니까 이제 0.8이어야 되는데 이제 8.9니까 0.9가 커진 거잖아요. 그럼 0.1이 기준보다 더 커진 거죠. 이해 가시나요? 이랬을 때도 이제 설계 변경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변경하려는 부분의 높이가 1m 초과가 되거나 아니면 전체 높이의 10분의 1이 초과가 되는 그런 상황에는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 대부분의 경우가 보통 이 면적 기준이나 이 높이 기준에 걸리게 돼서 이제 설계 변경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층수가 변경이 된다든지, 뭐 4층이었는데 5층이 된다 이러면 딱 봐도 그냥 변경 폭이 커 보이죠. 아니면은 또 건물의 구조가 바뀐다, 그리고 아니면 또 건물의 위치를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아, 이쪽으로 좀 더 붙였으면 좋겠어, 뭐 이럴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도 1m가 초과돼서 이동이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대지 면적이 바뀌었다든지, 요런 왠지 딱 들어도 큼직큼직한 것들, 사이즈 자체가 요런 것들은 설계 변경 대상이고, 이제 그 외의 것들은, 자잘한 것들은 이제 경미한 변경이라고 해서 이제 사용 승인 때 일괄 처리를 한다, 이런 정도로만 가볍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나와야겠죠. 그럼 또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냐. 이 설계 변경은 이제 종합적으로 다 검토할 필요는 없겠죠. 변경될 부분에 대해서만 변경 전후로 도서들을 제출하기 때문에 딱 그 해당되는 부분만 검토를 하면 되니까 일단 건축 허가보다는 당연히 짧겠죠. 하지만 또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이 설계 변경건만이 아니고 또 다른 허가건들이나 또 신고건들도 수두룩하게 쌓여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설계 변경이라 그래서 우리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순차적으로 다 쭉쭉쭉쭉 검토를 해오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제 생각에는 짧으면 한 주에서 넉넉하게 한 2주 정도는 보셔야 된다. 그냥 웬만한 것들은 2주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 물론 마찬가지로 건물의 규모가 이제 커질수록 당연히 또 기한은 늘어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네에서 그런 정도의 이제 상가들이나 뭐 주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영상이죠. 이 영상을 끝으로 네 가지 건축 행정 업무, 행정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거기에다 오늘 영상 보너스, 설계 변경까지 해서 4단계로 알아봤어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뭐 한두 번 더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보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